네, 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플라 뉴스 앵커 제임스 안입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요. 방금 비가 그쳤습니다. 반가운 비였지만 곳곳에서 사고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카플라 뉴스는 비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카플라 뉴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렛츠 고! 네, 첫 소식입니다. 강력한 겨울 폭풍으로 LA 등 남가주 전역에는 밤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새벽부터 프리웨이 곳곳에서 교통 체증이 빚어졌고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당국은 현재 남가주 전 지역의 도로가 운전하기에 매우 위험한 상태라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에 따르면 오늘 남가주 지역은 하루 종일 많은 비와 눈이 내렸습니다. LA 지역에는 최고 3인치가 내렸지만 산간 지역에는 최고 6인치까지 비가 예상됩니다. 엔텔로밸리에서는 시속 40에서 65마일에 달하는 돌풍이 불었습니다. 폭우로 인해 최근 산불 피해 지역에는 진흙이 쏟아질 수 있어 운전자들의 이 지역 통행을 자제해야 합니다. 7,000피트 이상 산간 지역에는 1에서 3피트의 눈이 내렸으며 오늘 밤부터는 3,500피트 이상 지역에도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5번 프리웨이 그레이프바인 지역이 눈이 예상돼 운전자들은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오늘 남가주 지역 곳곳에서 수막 현상으로 차량이 회전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했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 LA 리버에서는 차량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국은 오늘 오전 5시 39분쯤 노스 메인스트리트의 1600블록에서 충돌 사고로 전복된 차량이 LA 리버에 빠져 휩쓸리는 사고가 있었으나 아직 운전자들은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구조대는 오늘 오전 7시 30분경 이스트 워싱턴 블루버드의 다리 아래서 흰색 세단 차량 한 대를 발견했지만 차량은 인양하지 못한 채 물에 잠겼습니다. 당시 차 안에 사람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생존하기는 어려워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아직까지 나머지 차량들과 차량에 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운전자들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첫 한인 여성 연방 항소법원 판사가 마침내 탄생했습니다. 연방 상원이 한인 루시고 판사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항소법원 판사 지명안을 인준했습니다. 제니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첫 한인 여성 연방 항소법원 판사가 탄생했습니다. 연방 상원은 어제 루시고 53살, 한국명 고해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법원 판사를 제9순위로 연방 항소 법원 판사로 인준했습니다. 찬성 50대 반대 45으로 통과했습니다. 2010년 한인 최초로 연방 법원 판사가 된 고 판사는 지난 9월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제9순위 연방 항소 법원은 캘리포니아, 워싱턴, 네바다 등 서부 지역을 관람합니다. 고 판사는 앞서 지난 2016년 당시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항소 법원 판사가 지명을 받았지만 상원 인준을 받지 못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고 판사 인준의 앞에서 이민자의 딸이라는 고 판사의 배경은 아메리칸 드림의 증거라고 평가했고 알렉스 파디아 상원 의원도 아메리칸 드림의 전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허, 영업 비밀, 상법 전문가인 고 판사는 지난 2014년 마무리된 삼성과 애플 특허 침해 소송 처침을 주관해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인구 조사를 조기에 마감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거를 판결에 내리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태어난 고 판사는 하버드 러스쿨 졸업했습니다. 한인 첫 미 연방 항소법원 판사는 2004년 작고한 허버드 최 판사이며 고 판사는 한인 여성. 네, 여러분 오늘은 미국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해를 생각해보면 백신 접종이 시작되자 코로나 팬데믹이 곧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는데요. 지금 상황은 그 기대와는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지금 사진 보이시죠? 지난해 11월 사진입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고 다저 스테디움에 밤늦게까지 줄을 섰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또 백신 접종 시작 1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미국인 7,300만
300만 명이 백신을 단 한 번도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터 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오늘로 딱 1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약 7,300만 명이 백신을 단 한 번도 맞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2월 14일 임상시험 참가자가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데이터에 따르면 어제까지 전체 인구의 60.9%인 2억 224만 6천여 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18세 이상 성인으로 좁히면 72.1%에 달합니다.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도 5,443만 9천여 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백신을 맞을 자격이 되는데도 단 한 차례도 맞지 않은 사람이 전체 인구의 23.4%에 달합니다. 이는 미국에서 백신 접종 자격이 주어진 5살 이상 인구 전체를 놓고 따진 비율로 약 7,300만 명에 달합니다. 백신에 대한 불신 때문에 백신이 남아돌아도 접종을 기피하는 것입니다. 특히 엘라바마, 조지아,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와이오밍주 등 6개 주는 백신을 다 맞은 주민이 채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접종된 백신은 4억 8,500만 회분에 달합니다. 거의 60%가 화이저 바이온테크 백신이고 38%는 모더나입니다. 위대의 접종자는 얀신 백신이 4%가 채 안 된 가운데 백신을 둘러싼 논란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CNN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이 무수한 생명을 살리고 입원 환자를 줄였으며 경제사회 활동이 일정 부분 정상화된 것도 백신이 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여러분 성탄절이 이제 채 2주도 남지 않았는데요. 한인회가 성탄절을 앞두고 무료 식료품을 나눠드리는 푸드뱅크 행사를 오는 17일 갖게 됩니다. 한인 의료업체 에즈마인 케빈 강 회장님과 한미은행의 후원으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식료품 구입조차 힘드신 300분에게 쌀과 라면, 과일 등 식료품을 나눠드립니다. 우리 한인회 사무국장이시죠? 제프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LA 한인회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한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식료품을 나눠드리는 푸드뱅크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LA 한인회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쌀과 라면, 과일 등이 든 식료품백을 선착순 300분에게 배포합니다. 이번 푸드뱅크 행사는 한인 의류업체 엣지마인 케빈 강 회장과 한미은행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LA 한인회는 식료품 구입마저 어려운 처지에 놓인 한인 저소득층 가정과 시니어, 그리고 노숙자분들에게 성탄절을 앞두고 자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배포되는 식료품은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 준비된 물량이 모두 배부되면 시간에 관계없이 즉시 종료됩니다. 한인회는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이번 식료품이 전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관련 문의는 LA 한인회 사무국 323-732-070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어제 EDD 서류 업로드 이후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너무 급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별도 영상을 올려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 카플라TV 채널에 가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에 많은 분들이 라스베가스로 여행을 다니실 텐데요. 한인들도 자주 찾는 라스베가스의 대표적인 카지노 호텔 미라지가 팔린다는 소식입니다.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은 미라지 호텔과 카지노 시설을 하드락 인터내셔널에 팔기로 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하드락 인터내셔널은 MGM 리조트와 마찬가지로 호텔과 카지노를 운영하는 업체로 10억 7,500만 달러의 미라지 카지노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MGM 리조트는 이번 매각으로 세후 약 8억 1,500만 달러 현금을 손에 쥘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라지 카지노는 호텔 앞에서 펼쳐지는 불을 내뿜는 화산 조형물 쇼로 유명하죠. 미라지가 팔렸어도 카지노는 계속 운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한국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루 사망자가 90명을 넘고 중증 환자가 넘쳐 병원에 입원하지도 못한 채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상 처음으로 8,000명대 확진자가 예상돼 이러다간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코로나 대유행이 이어지면서 역대 최대 위기 상황에 봉착하는 통제불능 상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 15일 질병관리청 중대본 집계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6,621명에 달합니다. 11월 둘째 주 이후 매주 최다 위중증 환자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3주간은 역대 최대 신규 확진자 수도 경신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통계도 사상 첫 8,000명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와 의료 체계는 이미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번 중에 위중증 환자 수는 전날 906명으로 집계됐으며 역대 최다이자 처음으로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 수도 역시 전날 역대 최다인 94명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역대 최대 위기 상황을 맞았지만 정부는 아직 특단의 조치를 꺼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 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서둘러 유행을 통제할 카드를 꺼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지금은 기다려서 얻을 게 없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더 늘어나는 걸 보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며 이대로라면 오늘이나 내일이면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오고 이번 주 내로 사망자 숫자가 3자리로 늘어날 것이며 거리 두기를 빨리 강화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한국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 걱정이 됩니다. 불가피하게 한국 가시는 분들은 조심해야겠습니다. 더구나 의무 격리 조치도 1월 6일까지 더 연장됐다고 합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미 시민권자, 한인 등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 격리 조치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미크론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당초 오는 17일 종료 예정이었던 해외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조치를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10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2022년 1월 6일까지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입국 전과 입국 후 1일차, 격리 해제 전 등 총 3회의 PCR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하고 PCR 검사를 3회 받아야 합니다.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공무 등을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도 격리 면제서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가 1월 6일까지 연장됩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와 장기 체류 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 및 총 4회의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방역 강화 국가는 비자 발급과 항공편이 제한되며 위험 국가는 10일간 시설 격리 대상입니다. 한국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해외 유입 국가가 증가했고 다수 권역에서 교회, 어린이집 등 접촉을 통한 감염 및 전파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치명률 및 중증도 등 명확한 위험도 평가와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백신 접종 1년이 됐지만 팬데믹은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 전 세계인들을 깊은 좌절과 불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 우울증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니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팬데믹이 곧 끝날 것이라는 기대가 깨지면서 세계인들의 우월과 좌절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코로나로 인한 불안과 우울이 세계를 짓누르고 있다며 세계인들이 팬데믹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과 그로 인한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의 전파 상황에 따라 방역 정책이 느슨해졌다고 조여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일상회복에 대한 희망과 좌절도 되풀이돼 정치적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상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난 오미크론으로 사람들이 미래 계획이 불가능해지고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팬데믹 기간 각국 정부가 시중에 푼 유동성으로 금융시장 화랑기를 맞자 부용한 사람들은 더욱 부유해진 반편 투자할 자본이 없는 빈곤층은 더 가난해지는 상황이 나타나 음모론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심리치료사인 안나 셔펄은 환자들이 감염에 대한 공포로 강박적 생각과 행동에 사로잡혀 공공장소에서 타인과 접촉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탈리아 사회경제연구기관 센터스는 코로나 팬데믹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심화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센터스는 마시멜라노 아나 발로리 대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 개인이 자기 삶을 개설할 수 있는 사회적 사다리가 막혀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탈리아 심리학 협회장인 다비드 라차리는 최근 연구에서 우울이 발생할 확률이 팬데믹 이후 2배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OECD가 밝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멕시코, 영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팬데믹 기간 우울과 불안이 이전보다 2배 이상으로 만연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캡틴 뉴스 전희박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은 우울한 소식들이 많았죠. 종일 비까지 오는데 우울한 소식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비가 개인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시고 활기차게 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프뉴스는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밤 되시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회장 제임스 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